안녕하세요. 건희, 강희입니다. 이번엔 고혈압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혈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입니다. 심장이 수축하면서 나오는 혈액이 혈관을 통해 순환할 때 가해지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부르며 어떤 원인으로 혈압이 높아질 때를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고혈압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이는 높은 혈압 자체보다는 이와 함께 일어나는 여러 합병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혈압은 두 개의 숫자로 표시를 하는데 그중 큰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수축기 혈압으로 심장이 수축할 때의 혈압이고 정상은 120 이하입니다. 작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완기 혈압으로 심장이 펴질 때의 혈압을 말하고 80 이하가 정상입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말하며 정상 혈압과 고혈압의 사이 구간은 고혈압 전 단계로 구분합니다. 고혈압은 왜 생기나요? 고혈압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병 때문에 생긴 2차성 고혈압이고 다른 하나는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95% 이상이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2차성 고혈압은 대부분 신장의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2차성 고혈압은 소수이지만 원인을 교정하면 고혈압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연령의 증가, 흡연, 비만, 과다한 염분 섭취, 과음, 스트레스, 신체 활동량이 적은 것 등이 위험 요인이 됩니다. 또한 가족들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특수한 고혈압의 형태로 병원에서 측정하는 혈압은 지속적으로 높으나 일상생활에서 측정한 혈압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배기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진료실에서의 긴장으로 인해 높은 혈압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고혈압이 아니라서 약을 먹을 필요는 없고 24시간 혈압 측정 등의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고혈압의 대부분은 혈압 상승으로 인한 특이한 증상은 없으며 고혈압이 진행되어서 합병증을 일으켰을 경우에 자각 증상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높은 혈압은 우리 몸의 모든 혈관에 손상을 주면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높은 혈압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약화시키는데 이를 동맥류라고 합니다. 동맥류는 파열하여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뇌동맥이나 복부의 대동맥에서 일어나면 사망까지도 이르게 하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 혈관 내에 지방 덩어리가 쌓이는 죽상경화 과정이 촉진되고 혈관벽이 두꺼워져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은 혈류에 장애를 가져오고 완전히 막히게 되면 장기에 큰 손상을 주게 됩니다. 뇌혈관에서 혈류가 막히면 뇌졸중을 가져오게 되며 마비와 언어장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눈의 혈관을 막게 되면 시력장애와 실명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경우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또한 높은 혈압은 심장에 부담을 가져와서 심장이 충분히 일을 못하게 하는 심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정체되는 것처럼 혈액이 조직에서 쌓이는 우열 현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과 폐부종, 피로, 발이 붓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의 혈관을 막게 되면 신장 기능에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고혈압은 만성 심부전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고혈압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경우 진단하게 되며 고혈압이 의심될 때는 한 번 측정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보통 1, 2주 간격으로 3회를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하여 혈압 수치가 3회 모두 고혈압 범위에 있을 때 비로소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 측정하기 전날 밤 충분한 숙면을 취합니다. 둘째, 충분히 안정을 취하기. 진찰실에 미리 도착하여 충분히 안정을 취합니다. 셋째, 담배나 커피, 술 삼가기. 담배나 커피, 술은 혈압을 올리므로 측정 전에는 삼가야 합니다. 넷째, 여유가 있는 옷 입기. 무리해서 소매를 걷어 올리면 정확한 혈압 측정이 어려우므로 여유가 있는 옷을 입습니다. 다섯째,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약을 알리기. 복용 중이거나 사용하는 약을 미리 의사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진단되면 안저 검사를 꼭 받아보아야 합니다. 안저란 말 그대로 안구의 밑바닥으로 망막 등의 조직이 있고 인체에서 유일하게 혈관이 직접 보이는 곳입니다. 안저의 변화를 검사함으로써 고혈압의 정도와 합병증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 및 혈액 검사도 고혈압의 평가에 중요하며 심장의 상태 및 동반질환 유무를 평가합니다. 심전도 검사와 심초음파 검사는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의 변화가 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특히 35세 이전이나 55세 이후에 고혈압이 새로 발병했다면 2차성 고혈압을 의심하고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을 때 우연히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고혈압의 조절을 위해 모든 환자는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약물요법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합병증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의 교정 중 식사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금 섭취 줄이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염분 섭취량은 20g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권장되는 염분량인 6g의 3배 이상이 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그 자체로도 혈압을 낮추며 항고혈압 약물의 효과도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인스턴트 식품은 가장 큰 적이므로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체중 감소.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적게 먹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여 체중을 줄입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크게 혈압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하기.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운동 자체가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운동은 엮기나 팔굽혀펴기 같이 혈압을 올리는 무산소 운동보다는 걷기, 달리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넷째, 금연. 마지막으로 금연은 고혈압 환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중에 일부 사람들은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두통, 피곤함을 겪기도 합니다.